46페이지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송나라의 번영과 정보왕조의 활동, 우선 송나라 시대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을 또 보니까 일본사 진짜 10분 조금 넘을 줄 알았는데 20분을 넘게 또 떠들어서 그냥 한국사 관련된 내용은 그냥 안 하려고 얘기를 안 해야겠어. 괜히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다가 그냥 수업만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20분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서 동아시아 세계 발전, 송나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의 건국과 문치주의 정책. 당나라 후반부에, 그래서 당나라 때 바로 절도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애들이잖아, 절도사들이. 결국 절도사 주전층에게 멸망하면서 당나라가 멸망이 되고 5대 19개의 분열기, 자기 절도사들끼리 나라를 세운 이 시기를 누가 통일하게 되냐?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후주의 조광윤, 이 사람이 전체적인 5대 19개의 분열기를 통일하게 되면서 송나라를 건국하고 송나라 첫 번째 황제인 송나라 태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줄 끝에 태조는 지방의 실권을 행사하던 절도사들의 권한을 회수, 특히나 군사력을 회수해야 되잖아. 본인도 절도사 출신이었으니까. 그래서 절도사들의 권한을 회수하고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체제 강화, 중앙에서 강력한 권력이 있어야 지방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송태조,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니 그것의 첫 번째 일환이 바로 옆에 있는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늘어나고 군인들이 권력 잡아봤자 반란 일으키는 것밖에, 나중에는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야. 중앙의 힘이 약해지면. 그래서 문치주의, 문관 중심을 우대하는 문관 우대 정책으로 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해서 세 번째 줄, 문인들의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군, 바로 금군, 송나라의 중앙군 금군을 황제가 직접, 그 금군의 통수권을 황제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줄 계속 보니까 황제가 직접 과거를 주관하는 전시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줄 끝에 이러한 송나라의 과거제의 개편, 전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과거제 개편으로 가문보다 능력을 기반으로 한 사대부 계층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과거제 특징을 한번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데, 당나라 때 과거제, 수나라 때 과거제가 처음 만들어졌지만 당나라 때 과거제 1차와 2차로 하게 되면서 2차는 면접시험, 신언서판에 의해서 그 면접에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문 위주로 뽑는다고 했잖아. 하지만 송나라 때 와서 이 전시제도로 인해서 가문보다는 능력, 그래서 사대부 계층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대부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사대부, 이 중국사에 있어서는 시대별로 이렇게 흐름들이 있다라고 했잖아. 과거제도 관리등용제도에서 향거리, 선제, 고품중정제, 과거제, 당나라의 과거제, 송나라의 과거제. 마찬가지로 호족들이 있다가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귀족사회, 그 귀족사회가 당나라 때까지 가지만 이 송나라 때부터는 사대부로 또 이어지는, 이렇게 전체적인 그 중국사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들 계속 같이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과거제부터 살펴보면은 첫 번째 특징, 바로 전시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시제도는 3차 시험이야. 1차, 2차, 3차. 그런데 이 전시제도 바로 황제가 직접 자신이 3차 시험관, 직접 자기가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시험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3차가 면접인데 면접관이 누구야? 황제인가요? 황제. 그리고 황제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전시제도, 이거는
어차피 3차까지 올라오는 애들은 다 관리가 돼. 단지 여기서 석차,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 순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야? 황제인 거야, 결국. 황제가 너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등수를 정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3차 시험 전시제도로 인해서 사제관계가 형성이 되니 왜냐? 황제가 스승이 되는 거야. 시험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3차 전시까지 온 애들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황제를 스승으로 한.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결정이 되고 스승이야, 황제님이. 황제가 곧 스승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바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좋은 등수 받아야지, 내가. 그러다 보니까 황제한테 잘하게 되고 황제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서 황제의 권위가 높아지는 황제권이 상당히 강화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사제관계이고 석차 결정하다 보니까 황제한테 결국 눈에 띄어야 되다 보니까 황제한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고 황제권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또 송나라의 과거제 두 번째 특징은 상당한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게 되느냐? 호명법, 그 다음에 등록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 호명법은 뭐냐? 명자, 이름 명자야, 이름. 이름을 가리는 겁니다. 누구. 이거 시험 채점자들이 1차, 2차는 시험이란 말이야. 1차, 2차 시험자들이 이거 누구네 집 아들인데? 이거 누구네 관리 아들인데?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딱 가리는, 호명법은 이름을 가리는 거고 등록법은 뭐냐? 서체를 바꿔하는 거야. 글씨체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날도 각자의 글씨체들이 있잖아. 그 글씨체를 보면은 이거 누구네 집 아들 글씨랑 똑같은데? 이게 글씨체가 그 사람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글씨체도 바꿔서, 그러니까 이때 과거 채점했던 사람도 엄청 빡셌겠지. 물론 밑에 하급 관리가 하긴 했지만 그거 다시 다 베껴 써서 해야 돼. 그래서 서체, 글씨체로 인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상당하게 공정성을 강화했던 시험이 바로 요 송나라 과거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능력 중심으로의 사대부 계층들이 요 송나라 때부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 시대는 당나라 때까지, 송나라 이후부터는 사대부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치주의가 문관을 우대하다 보니까 물론 조광윤, 송태조의 입장에서는 지방애들이 반란, 군사적 반란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절도사들의 권한 약화시키고 점점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황제가 권력을 강화하는 데는 좋았어. 하지만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송나라의 문치주의 정책 결국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면서 바로 그 줄 끝에 북방민족이 세운 요, 서하 이런 북방 유목민족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전쟁 비용이 들게 됩니다. 당나라 이미 후반 이후로부터 북방 유목민족이 성장하면서 절도사가 등장한다는 거 기억나지? 그 북방 유목민족들이 아예 나라를 세우게 되고 송나라를 쳐들어가. 그런데 문치주의 정책을 강화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들을 방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막대한 전쟁 비용이 들게 됐고 세 번째 줄, 이들 북방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들한테 은과 비단 등을 세패로 바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게 됩니다. 옆에 세패 설명 보겠습니다. 중국 왕조가 북방민족 국가와의 화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보낸 은, 비단 등의 물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평화를 구걸하는 거야. 이거 갖다 바치면서. 자신들의 그 화친, 니네 세상 쳐들어오지 마.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갖다 바칠게. 이러면서. 중국 황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치지.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약화돼. 국가도 마찬가지로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주변 민족한테만 갖다 바치니까. 그래서 이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거를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는가. 계속 봅시다.
네 번째 줄이네요. 신종. 21살 땐가 아마 황제가 되면서 엄청나게 열혈 청년 황제가 등장한 거지. 요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해, 왕안석이라는 신화를 등용해서 국방력 강화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니 왕안석의 신법, 법을 새롭게 바꿔서 개혁을 하게 될 겁니다. 핵심은 국가 재정 확충, 그 다음에 국방력 강화. 바로 옆에 보면은 부국강병 하기 위해서 신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왕안석이 실시한 신법 어떤 게 있는지 그 옆에 표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부국책,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경제적으로 조금 국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청묘법, 시역법, 모역법, 균수법이 있습니다. 청묘법, 농민들한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농민들이 몰락되면 안 되니까 농민들한테 아주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서 청묘법이 된 거고, 시역법, 마찬가지로 상인들한테, 소상인들한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 국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힘드니까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 상당히 타격을 얻게 되면서 자영업자들 월세도 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오지 않고 결국 국가에서 아주 저렴한 1%대 이자로, 지금 현재 그렇게 저렴한 이자로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지금이나 이때나 이렇게 비슷한 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역법 보겠습니다. 모역법. 농민들에게 면역전을 받고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역을 담당하러 한 제도. 한마디로 뭐냐? 실업자 구제 정책입니다. 농민들한테 면역전이야. 여기서의 전은 밭전자가 아니라 동전. 한마디로 화폐, 돈입니다. 돈. 국가에서 농민들한테 노동력을 징수하잖아. 노동력을 징발하는데 그때 나 노동력 너무 몸이 빡세니까 싫어요. 그래? 그러면 너 면역전 대신에 돈을 내. 그러면서 농민들, 조금 여유가 있는 농민들이 노동력으로 안 하고 돈으로 낼래.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실업자들한테 너 국가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일들을 해. 그래서 그 역을 담당하도록 실업자들을 고용해서 역을 담당하도록 제도. 오늘날 비슷한 거로 얘기하면 공공노역 사업, 모역법. 아무튼 이렇게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다음 균수법. 이거는 우리 한나라 때 그 균수법이랑 똑같습니다. 무제 때 균수법. 물품을 구매하여 다른 지방에 판매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꾀한 제도. 지역 조절이라고 한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좀 부강하게 하려고 했고, 옆에 강병책 봅시다. 보가법, 보마법이 있으니 보가법,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 민병양성 제도입니다. 농민들을 병사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민병양성 제도, 한마디로 병사와 농민을 일치시키려고 한 거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농민들이 뭐해? 그냥 농사 짓는 거야. 하지만 추수 다 끝나고 농한기 때, 이때 군사훈련 시켜서 농민들을 병사로 만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 다음 보마법. 말 맞자지 뭐. 그래서 농가에서 말을 사육하게 한 거야. 그래서 병마를 확보하고 이를 전쟁에 이용하려고 한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 재정 확충,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데 요 왕안석의 신법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그 신법 그 줄 끝에 봅시다. 그 결과 재정적인 효과는 일부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어느 정도 차게 된 겁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부담은 여전히 커졌습니다. 청묘법, 시역법 이런 것들 결국 공짜로 빌려준 게 아니고, 그리고 농민들한테 말도 키우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왕안석의 신법을 반대하는 애들이 있어. 그들이 구법당이야. 옛날 법이 좋아. 구법. 옛날 거. 그 구법당들과 요 왕안석의 신법을 찬성하는 신법당 사이에 당쟁이 좀 심화됩니다.
구법당, 이 구법당을 좀 지지했던 애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적 관료들, 그 다음에 대지주, 대상인들이 반대했어. 이들이 반대한 이유, 보수적 관료들, 특히나 뭐에 반대했느냐? 청묘법이야. 대지주도 마찬가지들 청묘법입니다. 대지주들, 권력이 있어야 땅을 많이 갖고 있겠지. 대체적으로 이 지배층들입니다. 이들이 왜 청묘법 가지고 싫어했느냐? 농민들이 몰락해야 뭐가 되잖아. 노비가 돼야 내가 노비들을 재산으로서 가질 수가 있잖아. 그들을 그 자신들의 대토지에서 일시켜야 되는데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대상인들은 시역법 때문에 자기들이 대상인들, 상업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소상인들이 늘어나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뺏어가면 안 되잖아. 이런 걸로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나빴지 뭐. 네. 아무튼 왕한석의 신법, 신종 때까지는 계속 추진됐지만 신종이 죽고 난 다음에 다 흐지부지 되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요 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송나라, 결국 12세기 초 금나라와 힘을 합쳐서 요 나라한테 압박받고 있으니까 요 금나라가 커지니까 야 금나라랑 힘을 합쳐서 요 나라 무찌르자라고 해서 금나라와 힘을 합쳐 요를 멸망했지만 금나라가 아예 무엇을 했느냐? 밑에서 두 번째 줄, 금나라가 아예 화북지역을 뺏으면서 화북지역을 점령하면서 결국 송나라는 남쪽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면서 남송시대가 되게 됩니다. 47페이지 북방민족의 활동과 남송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